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의 한중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주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간 뉴스 주요 내용입니다. 영등포구에 지역 주민과 중국 동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 및 FTA 활용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대한장기협회에서 화신조선족 소학교에 장기 기물을 기증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입사부터 퇴사까지 필수 노동법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중화팬들이 아시아 남신 정영화에게 솔로 데뷔 기념숲을 선물했습니다. 지구촌 동포연대 2,466명이 만들어낸 달력이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께 전해졌습니다. 상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등포구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림 이동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이로써 지역 주민과 중국 동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대림동은 서울 속 작은 중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동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적 차이로 인해 원주민과의 갈등이 골이 존재했습니다. 쓰레기 투기나 부족한 질서의식 등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불만이 쌓이고 이러한 불편한 시선과 편견에 중국 동포들의 마음도 닫혀 있었습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과 중국 동포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일종의 마을회관인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주민공동체 의식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22억 원을 들여 1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달 초 완공됐습니다. 기존 2층짜리 건물의 한 층을 증축해 3층의 공간을 마련해 10만 281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시설 내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마을 관리와 주민 소통을 위한 사랑방, 마을 기업 등을 통해 주민 자율로 운영되는 도시락 카페, 문화 프로그램을 위한 문화 강좌 미디어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장과 경보 트랙을 옥상에 설치해 주민들이 가벼운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물 가운데에는 야외 중정도 만들었습니다. 자연 환기와 채광이 가능해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이며 넓은 공간은 주민 행사나 모임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은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 방안 등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돼 주민공동 이용시설 주변의 주거 환경 관리 사업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CCTV 24개와 보안 등 19개를 신설해 방범과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 포장 및 대림중앙시장 천막 개선 등을 통해 가로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생겨 대림동의 원주민과 중국 동포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더불어 지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구민들이 이웃과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FTA 원산지 증명서 공동 발급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 및 FTA 활용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양 기관은 12월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용만 회장과 김낙희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 서식 일원화 및 발급 시스템 연계, FTA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사업 공동 추진, 원산지 검증 및 통관 관련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의 FTA 활용이 늘어나고 FTA 전문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중소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양 기관은 한중 FTA 발효에 따라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심사 발급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및 컨설팅을 확대해 원산지 증명서 활용 및 원산지 검증 대응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상공회의소는 오는 12월 21일부터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덕민 대한상의 회원사업본부장은 한중 FTA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업무 협약을 계기로 대한상의와 관세청이 기업 지원에 힘을 모아 수출 기업의 FTA 활용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장기협회에서 주최하고 심양시 조선족 기류협회에서 주관하고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관광부 협찬으로 된 광복 70주년 기념 및 2015년 장기문화진흥사업 관련 행사가 14일 심양시 황고구 조선족 소학교에서 진행되었다고 정봉진 기자가 전했습니다. 대한장기협회 이홍상 사무국장, 심양시 조선족문화예술관 조정훈 서기, 심양시 조선족기류협회 류상룡 회장, 화신조선족학교 렴광욱 교장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 대한장기협회 이홍상 사무국장은 대한장기협회를 대표해 장기판과 장기알 각 100세트, 장기교본 500권을 화신조선족 소학교에 전달하고 지난 학기 교내 장기대회에서 선발된 8강 선수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심양시 조선족 기류협회 우남준 부회장이 장기 실전 강의에 이어 32명 학생들이 짝을 지어 경합을 벌이었습니다. 심양시 조선족 기류협회 류상룡 회장의 소개에 의하면 대한장기협회는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장기판 800세트를 지원했고 심양시 조선족 장기협회는 이를 심양지역 각 조선족 중소학교에 기증하고 무료 강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바 청년, 직장맘, 고령 근로자, 사업주 등 일하는 사람 대다수가 잘 알지 못해 생기는 노동 문제의 근본 치유를 위해 노동법 필수 내용을 엄선하여 알려주는 서울 노동권리장전이 발간됩니다. 서울시는 임금, 퇴직, 해고, 휴가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나 생소하고 어려웠던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서울노동권리장전 4,000부를 제작해 서울시청과 민간 위탁업체를 비롯해 각급 학교 및 노동 관련 기관 등에 배부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장맘 지원센터 등 노동 관련 기관에 배부함은 물론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청년 알바, 비정규직 근로자, 직장맘 등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책자는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노동교육 홍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물이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숙지해 근로자가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는 법령 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발간 목적입니다. 서울노동권리장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서울시가 발간했던 다양한 노동권리 안내서를 집대성한 서울형 노동법 안내서로 법 영어 해석에 치우쳐 어렵기만 했던 기존의 노동법 관련 책자와는 달리 입사에서 퇴직까지 일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책자는 함께 약속하는 행복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근로계약서, 임금, 시간, 산재, 노사, 징계와 해고, 배려, 퇴직 등 총 9개 분야에 대해 주인공 장미생이 입사에서 퇴직까지 겪는 총 38개의 에피소드를 담았습니다. 각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각색해 스토리로 작성했고 관련 법령, 주제와 법에 대한 핵심 개념 설명, 실제 행동 요령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추가 유용한 정보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팁, 주휴수당 및 연장 근로수당 계산 방법, 연차 휴가 일수 계산법 및 휴게 시간, 산재 보상 및 산재 급여, 부당 해고 구제 절차,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권리, 실업 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기본 법령부터 실제 사례까지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근로자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줍니다. 부록편에서는 노동법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연락처 등을 수록해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노동권리 장전은 각종 노동 관련 법령과 책자, 판례,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분석하고 서울시 노동정책과 직원들이 수개월간 회의를 반복하여 초고를 작성했고 공인 노무사의 감수를 통해 법리적인 검토도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촌 동포연대에서는 기일, 생일, 농산일 등을 음력에 맞춰 지내며 한민족 고유의 풍속을 지켜온 사할린 한인 1세 어르신들을 위해 러시아 달력에 한국이 절기와 음력을 함께 기재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 1200부를 제작해 사할린으로 발송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회를 통해 배포되는 사할린 달력은 지역 한인회를 통해 코르사코크, 컴스크 등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 도시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사할린 달력 제작은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제작을 위한 비용은 포털 사이트 다음 희망회를 통한 온라인 서명 및 모금, 지구촌 동포연대에서의 후원금 모집에 참여한 2,466명의 한국 시민과 재외 동포들에 의해 마련됐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분들의 명단은 달력 뒷면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이번 제작에는 NH농협생명이 달력 제작 지원과 함께 사할린 한인들에게 설 명절 선물로 드리기 위한 홍삼 절편 선물 세트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사할린 달력은 한국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할린 한인 1세들을 위해 한국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넣고 음력 표기와 더불어 한국의 명절과 절기, 기념일 등을 러시아어로 번역해 1세뿐만 아니라 2, 3세대들도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이번 달력은 박영우 사진작가가 재능 기부한 경상도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수록했는데 경상도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할린 한인들에게는 특별한 감회를 줄 것입니다. 러시아어 번역과 감수는 이선영님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달력 제작을 주관해온 지구촌 동포연대는 달력과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사할린 한인 1세의 역사 기록 작업을 위해 새해 설 명절을 앞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7박 8일간 사할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룹 CN블루의 메인 보컬 및 배우로서 국내외 인기가 높은 정영화의 이름을 딴 숲이 서울 상암 월드컵 공원에 조성됐습니다. 이 숲은 정영화의 중국 팬들과 나무를 심는 사회혁신기업 프리플래닛이 함께 진행하는 스타숲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타숲 프로젝트는 팬들의 참여를 통해 스타의 이름으로 숲을 만드는 친환경 프로젝트입니다. 이 숲은 정영화의 중국 팬들과 나무를 심는 사회혁신기업 프리플래닛이 함께 진행하는 스타숲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타숲 프로젝트는 팬들의 참여를 통해 스타의 이름으로 숲을 만드는 친환경 프로젝트입니다. 정영화숲 프로젝트는 정영화의 2015년 솔로 데뷔 및 아시아 내 12곳에서 18번의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중국 팬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참여 모금액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정영화숲에는 느릅나무, 낙상홍, 벚나무, 산소유 등이 심어졌습니다. 한편은 정영화의 음악이 팬들에게 준 추억과 즐거움을 정영화 숲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며 솔로 데뷔를 시작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정영화처럼 정영화 숲도 울창하게 자라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리플레닛은 지금까지 아이오 숲, 김수현 숲, 동방신기 숲, 로이킴 숲, 인피니트 숲 등의 스타 숲을 국내 및 해외로 다양하게 조성해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스마트폰 게임으로 가상의 아기 나무를 키우면 실제 나무를 심어주는 트리플래닛 게임을 통해 전 세계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트리플래닛은 2010년 설립 이후 전 세계 10개국 107개 숲에 총 53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매년 약 16,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연간 45억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의 방예금이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방송입니다.